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엉덩이 통증을 가진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펠빅 플로어 머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폭넓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해부학적인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펠빅 플로어 머슬이 과긴장되어 있을 때 왜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에 대한 액티베이션이 필요한가? 우리가 항상 펠빅 플로어 머슬의 과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펠빅 플로어 머슬이 수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의 폭이 좀 좁을 수 있거든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수축될 때에는 펠빅 플로어 머슬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거기에는 PCM이나 LP 같은 이런 골반 저근을 이루고 있는 이런 근육들이 같이 이제 활성화되는데요. 퓨빅에서부터 콕시스에 이르는 근육, 그리고 레바터 플레이트라는 이런 근육들, 골반 저근을 이루고 있는 이런 근육들이 활성화되는데, 이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와 펠빅 플로어는 신경근 연결이라는 이러한 기능적인 걸로 묶여 있다 보니 펠빅 플로어 머슬이 수축할 때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수축하게 되고, 또 반대로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수축할 때 펠빅 플로어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이 정말 협응으로서의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적절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좋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어떤 그 한 개인이 유지하고 있는 자세, 오래 앉아 있다라든지 아니면 오래 서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호흡 패턴이나 이런 게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러닝을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각기 개인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근 연결로 되어 있지만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와 펠빅 플로어의 협응 관계가 각자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고 이론적인 부분을 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레바터 플레이트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레바터 플레이트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지금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 펠빅 플로어 머슬의 가장 뒤쪽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뒤쪽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과 질의 후벽, 그리고 이 장기들의 바닥을 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여성분들과 구조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레바터 플레이트가 갖고 있는 이 고유한 기능적인 특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양을 조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앞쪽은 지금 이 부분이 퓨빅에서부터 붙어서 지금 콕시스까지 연결되는 근육이죠. 그래서 이제 PCM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 콕시스에서부터 해당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이제 여기 후방 쪽에 있는 콕시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레바터 플레이트는 세이크럼과 콕시스 여기를 연결을 하기 때문에 보면 이 부분, 세이크럼과 콕시스 이 부분에 대한 연결이에요. 그리고 이 연결에서 지금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PCM과 이 레바터 플레이트 LP라는 이 구조를 이렇게 제가 하얀색으로 조금 더 뚜렷하게 빗금을 쳤을 때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해먹과 같은 거죠. 우리 숄더에서 캡슐이 이 인페리어 글레노휴머럴 리가먼트가 해먹처럼 이렇게 기능을 하듯이 방광, 그리고 직장, 그리고 질, 정말 인체에 정말 중요한 구조가 얹혀져 있는 해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요? PCM 플러스 LP라는 이 골반저 근육이요. 그래서 이제 복압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압력은 이제 복압에 해당이 되는데요. 복압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눌리게 되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들숨과 날숨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장기들이 아래로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레바터 플레이트가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떤 형식을 띠느냐면, 복압이 위에서 아래로 누를 때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장기들이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될 거고, 그리고 후방으로 더 쏠리게 되는데, 이 레바터 플레이트가 수축을 하면서 그 밑으로 그리고 뒤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후하방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후하방으로 장기가 눌리는 이 힘에 대항해서 레바터 플레이트가 수축을 해서 이 장기들이 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펠빅 플로어 머슬 가운데 이 레바터 플레이트가 갖고 있는, 그리고 PCM과의 레바터 플레이트가 이 갖고 있는 연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환자분들 만나다 보면 세이크럼 주변만 아픈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정말 항문 근처에 극심한 통증이 있기도 하고, 또 방광염이 오래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PCM에서 LP에 이르는
이 부분, 이 연결 자체가 통증이 심해서요,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잘 참고하면서, 특히 지금 환자분들 중에 만성 방광염을 앓고 계시거나 혹은 만성 엉덩이 통증인데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어 있다면 여기 PCM에서부터 레바터 플레이까지 이뤄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를 가장 이미지네이션 해서 환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구조에 대한 기능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 액티베이션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 이 점이 이제 바로 인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부분이 피리포미스죠. 그래서 피리포미스는 펠빅 플로어의 가장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피리포미스의 근육이 어느 한쪽의 긴장도가 더 높을 때는 세이크럼이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나요? 한쪽으로 토전이 되는 경향이 있죠. 이건 우리가 세이크럼 그리고 일리움의 관계를 공부해 보셨다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개념이에요. 자, 근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이크럼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제가 방향을 잡아서 이쪽 방향으로 토전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레바터 플레이트나 PCM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이크럼이 저렇게 한쪽으로 토전이 되어 있다면 이 레바터 플레이트의 수축이 제대로 나올까요?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레바터 플레이트가 한쪽은 수축이 덜 나오고요, 한쪽은 수축이 많이 나오는 이런 비대칭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은 통증의 요소로 분명히 작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성 엉덩이 통증 환자분들에게 가장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피리포미스입니다. 이 점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재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이제 트랜스버스 액티베이션하고 이 레바터 플레이트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버스 액티베이션이라는 건 단독 수축은 없습니다. 대신 이 수축을 하게 될 때 낮은 강도로 부드럽게 수축을 하면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와 인터널 오블리크가 수축되는 것은 초음파로 아주 쉽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TRA만 수축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TRI와 인터널 오블리크까지 그냥 같이 수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수축하는 훈련을 한다 해도 어떤 효과는 분명히 나오냐면, 이 복압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은 분명히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복압이 안정화되면 어떤 이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바터 플레이트 같은 이 펠빅 플로어 머슬 후방 쪽에 있는 이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상이 될 수가 있죠.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수축을 하는 만큼 그럼 기랑장육에 의해서 레바터 플레이트가 이완이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복압이 어느 포지션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과긴장 상태에 있고 좀 이완 상태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압의 위치를 우리가 제대로 회복시켜주면 레바터 플레이트가 과잉해서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완되는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수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복압이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더 내려옵니다. 조절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 복압이 내려오는 만큼 여기 방광 그리고 질 그리고 직장, 이 부분은 요렇게 후방으로 더 쏠리려는 압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쏠리려는 압력에 대항해서 뭐 실제로 쏠려가지고 직장이 돌출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무엇이 써주는가 하면 레바터 플레이트가 수축을 해서 얘네들을 요렇게 받쳐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확히 말하면, 더 화살표로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방으로 내려오는 이 압력들은 방광, 다음에 질, 그리고 직장을 이런 방향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레바터 플레이트가 수축을 하면 거기에 대항해서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거죠.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상태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이 레바터 플레이트를 비롯해서 세이크럼에서 이렇게 옆쪽으로 있는 피리포미스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펠빅 플로어 머슬의 하부, 후하방에 있는 근육들은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과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과긴장 상태에 있는 근육들을 물리
물리적으로 우리가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금 제대로 조절이 안 돼 있는 복압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재포지셔닝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가 오버 액티베이션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와 인터널 오블리크 수축을 통해서 이 기능 회복을 통해서 복압이 제 위치에 정중앙 위치가 포지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때 필요 이상으로 후방 지지가 요구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덜 수축하고 상대적으로 이완 상태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와 인터널 오블리크 강화 운동을 우리가 시킨다고 시키는데요, 항상 원칙은 이거예요. 낮은 강도로 부드럽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조절이 잘 안 돼서 강하게 수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부에 힘이 더 주게 되겠죠? 그러면 복압이 더 올라가니까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는데 복압이 더 올라가면 더 내려오려고 하겠죠. 그러면요, 레바터 플레이트 같은 후하방의 펠빅 플로어 머슬도 더 긴장하게 되면서요, 운동을 하는데 통증이 더 증가하게 되는, 과긴장 상태가 더 오히려 악화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하고 인터널 오블리크 엑서사이즈를 할 때는 분명히 변하지 않아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낮은 강도로 부드럽게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축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 멤버십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 라이브 강의에서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다리 들기 동작이나 아니면 요도 관략근 같은 그 관략근을 살짝 조이는 동작을 통해서 큐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동작은 후크라잉에서 이렇게 다리를 들고, 다리를 들 때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에 힘이 먹는 이 훈련을 저는 제일 강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점이 조금 궁금하시다면 제가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런 소스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의 폭을 조금 넓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잘 수축되면요, 복부가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축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축이 일어나요.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이제 수축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수축이 이제 일어날 때요, 이 강도는 말랑말랑거립니다. 그러니까 자, 복부에 힘 줘보세요. 환자분 다리 살짝 들고 그대로 유지해보세요 할 때 치료사는 여기 복부에 한 손을 딱 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환자분의 그 배의 압력이 급증해서 배가 빵빵하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들기를 하고 복부를 만져봤을 때 그 느낌은 말랑거리는 느낌이에요. 마치 이제 그 모찌를 눌렀을 때 그 말랑거리는 느낌하고 비슷하게 복부를 눌렀을 때 손가락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줄 정도. 그게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와 인터널 오블리크가 수축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빵빵했다면 이건 익스터널 오블리크와 그 다음에 복직근, 이런 겉근육, 이런 근육들이 더 주되게 수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겉근육이 먼저 강하게 수축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근막을 끌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초음파로 보이거든요. 근막을 끌어가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엔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자, 이렇게 층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층이 3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게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고 이게 인터널 오블리크, 이게 익스터널 오블리크라면 얘가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요, 이 방향으로 수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붙어있는 근육에 붙어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겠죠? 기시점 혹은 정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끌고 가면 이렇게 근육을 수축을 하면서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그리고 벌크업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근막의 지점이 이렇게 끌려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엔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의 수축 타이밍이 사라지거나 혹은 얘가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수축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거의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익스터널 오블리크의 벌크업이 급증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까 빵빵하게 된. 그래서 항상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와 인터널 오블리크가 수축을 했다면 눌렀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얘네들이 수축을 했다면 말랑거리는 느낌이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셔도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자,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수축을 하게 되면 원통형 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단하게라는 건 말 그대로 눌렀을 때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딱딱함이 아니라 정말 이 단단함이라는 건 이 시스템 자체가 견고한 어떤 건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눌렀을 때 손가락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단단함은 아닙니다. 자, 이때 복압이 어떻게 되냐면 하방으로 내려오려는 이런 복압이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복압의 중심이 센터가 잡히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될 때 중앙에 고르게 유지되는 상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적으로 써놨는데요. 풍선에 공기가 이제 들어있는 풍선을 우리가 그 가운데 부분을 살며시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세게 누르면 어떤 압력이 위로 혹은 옆으로 혹은 아래로 이렇게 펴지겠지만 속도를 느리게 하고요. 정말 위, 아래, 옆 균등하게 복압이 형성되기 위해서 부드럽고 또 가볍게 또 천천히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게 뭐와 같냐면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의 기능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인 부분은 요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하부 쪽에 곽인장이 있을 때는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와 인터널 오블리크에 대한 액티베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기량작용, 이 부분 관계 때문에 이완되는 게 아니라 복압에 대한 포지셔닝을 통해서 기존보다 좀 덜 수축, 덜 긴장되게 만드는 상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완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점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사진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그 근거 자료가 뭔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The Female Pelvic Floor라는 책입니다. 그래도 Function, Dysfunction and Management According to the Integral Theory 라는 책에서 사진들은 발췌를 했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저널을 한번 구입해서 구글에 검색하시면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고 특히 여성 골반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치료적인 원리는 여성, 남성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성 엉덩이 통증 환자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레바터 플레이트, 펠빅 플로어 머슬에 대한 곽인장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훈련이 왜 필요한지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